바쁘신 와중에 많은 기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제 그 문자로 제가 안내해 드렸듯이 지난 1월 2일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에 태안군수 가세로 태안군수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 고발장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에 제출한 고발장 원문과 동일한 고발장임을 밝혀드립니다. 고발의 내용은 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안군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2일 시민단체에 의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에 피고발되었다. 가세로 군수가 태안군위에 가세로 군수를 고발한 죽던찾기 시민모임 이기권 대표에 의하면 가세로 태안군수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군노 당시 태안부군수 그리고 태안군청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사전에 공문서를 위조하여 2022년 3월 15일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의 부의안건 예산안 수정안으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태안군의 예산위원회는 3월 15일 10시 회의를 열어 동년 3월 4일 태안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14일 당시 양승조 충남지사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충남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충남의 여러 지자체가 도비와 5대5 매칭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난 언론사의 발표에 의하면 당시 가세로 군수는 국민의힘 후보 2명과 함께 3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 밖에서 도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세로 태안군수 역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세로 군수의 임기 마지막 추경 예산안은 3월 15일 10시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루만의 시간이 여유뿐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경안 예산안을 변경하여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에 보고를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시의 부의안건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태안군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하루에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가세로 군수는 최군노 당시 부군수와 예산팀 공무원들과 함께 공모하여 사전에 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하고 동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서명, 대리서명 등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제가 태안군과 태안군 의회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로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배포한 자료에 보면 지방제적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두 번째 보면 이거는 태안군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입니다. 개최계획 태안군수에게 보고한 개최계획입니다. 여기를 보면 개최 때 2000년 3월 15일 화요일 서면심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행정사항 심의사항 사전 안내 및 서면심의 추진 3월 15일 화요일 함 제1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회 제출 3월 15일 이렇게 공문서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태안군 의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태안군 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전자문서가 접수된 이력을 태안군 의회에 요청해서 받았는데 2022년 3월 15일 8시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 7분이라는 겁니다. 태안군으로부터 전자문서로 태안군 의회에 접수된 정확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역산해서 본다면 3월 15일 8시 7분 전, 그러니까 최소 8시 6분까지는 태안군에서 태안군 의회에 추경안 예산안 부의안건을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서 태안군수로부터 결재를 받아서 수정안을 태안군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8월 8시 7분 전에 모든 먼저 보여드렸던 추경예산안 심의 개최 계획 개최 계획에 오승석, 박지현, 조영은, 최군노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 이게 3월 15일 날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것도 그 전자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안군의 수사기관에서 3월 14일과 15일자의 행정 절차를 확인해보면 이 문서가 몇 시에 작성이 됐고 사전에 작성이 됐는지 사후에 작성이 됐는지도 확인될 것입니다. 그 특이한 점은 양승조 지사가 14일 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태안군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3월 14일 날 저녁까지 서로 상의를 하고 태안군의 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추론하기에는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에서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고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한 이 재정안정화기금 전용하는 데에 대한 의견 잘 검토를 해서 결의를 해서 일반 회계로 넘겨야 되는데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뭐 급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굳이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강행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또 증거자료로 준 의견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안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안군 공무원이 6명, 외부위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를 쭉 보면은 태안군 공무원만 6명이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6명. 최군노 부군수입니다. 당연직 위원장이고, 구승혜 기획예산 담당관, 복지증진과장, 재무과장, 수당과장, 건설교섭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승혜 당시 담당관은 코로나 확진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용현이라고 하는 예산 담당 주무팀장이 대리로 서명을 했고, 맨 밑에 오경석, 김정화, 최광용, 이인혁, 강태경, 정지은은 중에 최광용만 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안군 지방재정 조례회의에서 일주일 전에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을 전용하기 위해서 통보를 했는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오경석, 김정화, 이인효, 강태경은 정지은은 서산시 회계사인데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광용 씨는 기억을 못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서면심의한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녹취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최광용 씨는 저와 통화한 후에 잘 기억이 안 난다는 후에 바로 즉시 태안군 예산팀장 박지현과 통화를 한 후 마치 기억한 것처럼 서면심의를 한 것 같다.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시에 한 것 같으냐라고 하니까 한 1시쯤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이미 8시 7분에 문서가 다 송부됐는데 최광용 씨는 1시 정도에 서명한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 뒷장을 보면 최광용 씨가 다른 위원회, 영역심사과제위원회에도 같이 그 위원으로 참여해서 태안군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최광용 씨의 사인이 있습니다. 최광용 씨 사인은 내가 3개만 이렇게 표시해서 보내드렸는데 이게 최광용 씨의 진짜 사인입니다. 최광용 씨의 진짜 사인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의 사인을 보시면 뭐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에 태안군 예산 담당 박지현 팀장님에게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 졸속 개최에 대해서 급하게 하다 보고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최광용이 하나만 연락해서 서명을 받았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 녹취록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태안군에서 예산 124억이라고 하는 이 큰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에 결제한 의혹과 대리 서명 그리고 대피 서명 이런 엄청난 행정 절차 위반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벌로서 다스려야 된다고 판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하느라고 기자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 안 됐을 것 같은데, 뭐 질문 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되겠습니다. 행정부대 김종건이고요. 네. 이거는 말씀하신 그 공문서 위조에 대한 주장도 있잖아요. 여기 네네. 사전에 작성해서 결제를 올렸다는 것과 사후서명, 대리서명 이 부분들을 다 태양군도 인정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지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들도 같이 지급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장하신 대로 비춰보면은 결국 다른 지자체들도 이 같은 형이 주장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각 지자체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특수한 상황인데, 태안군은 3월 4일날 이미 가세로 군수 임기 가세로 군수가 애초에는 3월 말경에 군수실을 나와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3월 말까지 근무하고 나오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4일날 2022년 제1차 추경 예산안이 이미 군의에 보고가 돼 있고, 3월 15일날 예산안 심의를 해서 3월 18일날 의결을 하면 가세로 군수가 태안군의 마지막 할 수 있는 행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 이후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했는지는 사실하지는 모르겠지만, 태안군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3월 15일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예산안을 만들어서 임시회를 열어서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태안군은 3월 15일 날 예산 심의에 맞춰서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런 행정의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다른 시군은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태안군과 같이 똑같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린 것도 좀 답변을 태안군에서는 태안군 예산팀 박지현 팀장은 이런 서면 심의의 여러 가지 불법이나 위법이나 아니면 이런 제대로의 절차를 밟지 않았냐라고 질문했을 때 급해서 그랬다. 그리고 정적수만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그분들은 이 행정 절차를 다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위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엄히 다스리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공문서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근간이 되는 공무소나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문서이고, 특히 뭐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증빙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나 동행사의 죄는 벌금형이나 이런 것이 없고 오로지 실형으로 다루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걸 중체되게 생각이 돼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게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이게 절차가 이렇게 앞에 나와있습니다.
네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게 의회에 제출된 시간을 보니까 15일에 8시 7분에 제출이 됐다. 그 시간 안에 이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의원들한테 그거를 뭐 공지하는 절차가 없었다. 일부 의원들한테. 그거는 그 절차적 하자는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태양군의 전잠서 하게 되면 가세로 군수가 3월 15일 아침 8시 7분 이전에 와서 결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문서 유죄가 될 수는 없겠지만 3월 15일 아침 8시 7분 이전에 이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세로 군수의 결제 사인이 들어간 이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문서는 3월 15일 날 이 문서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개최 계획에 우선 개최 계획이 있으면 개최 계획을 보고를 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받아서 개최 시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받고 결과 보고를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태양군의회에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문서 자체부터가 잘못된 문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문서가 잘못됐다는 건 3월 15일 날 사전 결제든 사후 결제든 이거는 이 부분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차피 고발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태양군청 요즘은 그 문서가 다 전자문서로 되어 있고 송부된 시간이나 이런 게 다 컴퓨터 상으로 다 로그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규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태양군청 예산 담당 쪽에 제가 저한테는 이 자료 봤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문서가 잘못됐다는 건 무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문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3월 8시 7분에 이미 다 예산안 수정안에 갔는데 이후에 작성됐거나 이후에 작성됐을 수도 있다라는 예, 맞습니다.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예, 이후에 3월 14일 날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3월 14일 날 작성됐을 거로 저는 사전 작성됐을 거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게 14일 날 9시에 태양군의 전문위원한테 검토 보고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8월 7일, 며칠이죠? 3월 15일, 네. 3월 15일 08시 7분 이전에, 지금 보면 3월 15일 날 위원회가 개최됐다고 했으니까 08시 7분 이전에 새벽에 서면 심의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서면 심의를 개최한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긴급 상황이라는 판단을.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무리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서면 심의를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서명지만 돌렸거나, 그죠? 분담을 하고 맞습니다. 네. 아니면 사후에 사인을 맞습니다. 이 부분 하나, 그다음에 최강용의 사인이 유지되는지 이게 이제 동행사 부분이죠. 맞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이 개최 계획 3월 15일이잖아요. 이 시간을 좀 알고 싶어요.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이 특정된 바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태양군청에 요청을 했는데 그 시간까지는 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 정족수가 예.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 정적수는 12명이기 때문에 7명입니다. 7명. 그래서 제가 태양군 박지현 팀장한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12명인데 이게 과반 의결이 된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과반 의결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리서명은 그 대법원 판례로도 대리서명은 되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최광용의 사인이 위조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6명이면은 12명의 그 과반은 7명이잖아요. 절반은 6명이고 과반은 7명이기 때문에 부결사항입니다. 이 재정심의위원회 이 의결 자체도 부결사항입니다. 부결이라고 한다면 124억은 예산 전용원은 자체가 부결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조영일이 대리 사인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최광용이 대필 사인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부결. 그리고 조영현이 대리 사인이 대법원의 판례대로 위원회 사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영현이가 사인을 못 오게 돼 있다면 5명뿐이 서면 결의가 되지 않은 거거든요. 이건 부결입니다. 부결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 전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공문서 위조로 보는 거는 그거는 부결과 가결의 차이니까 최광용의 사인은 분명히 저는 이게 대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부결입니다. 그럼 애초에 심의의결서 자체가 가결이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설명이 두서가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최광용 위원 조사하면은 그분이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분도 1시에 서명했다고 하니까 10시에 이미 심의는 끝났거든요. 10시 태왕군위의 286차 회의록에 보면 10시에 개의를 해서 11시 정도에 모든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통과된 이후에 최광용이가 1시에 사인을 했다고 해도 이것도 맞지도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의의 이 서류를 보내기 전이 아니라 보낸 후에 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건 아닌 거죠.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군에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안 줍니다. 자료를 안 주고 가능한 게 어떻게 가장 의심되는 부분 뭐 이렇게 이후에 뭐 사인을 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가장 심의 의결서는 사후에 된 걸로 저는 김은무 씨도 김은미 씨, 이성종 씨 대부분 제가 통화할 사람들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출근해서 오승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서명해 준 것 같다라고 했는데 8시 이분들이 요즘 공무원들이 그렇게 빨리 7시 출근 안 합니다. 9시 정도에 출근하죠. 사후에 사인된 것 같다. 사후에 사인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심의위원회가 안 열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안 열렸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면으로 심사해도 모이긴 모여야 돼요? 아닙니다. 서면 심의는 그 위원들한테 가서 이 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에서 가부 여기에 보면 의견의 가부를 해서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요식행위로 가져가서 사인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되겠지만 제대로 된 서면 심의는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가부 설명을 받는 건데 여기 교체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월 15일에 계획서가 만들어졌고 계획상에 이 심의위원회를 15일에 그날 열겠다 네. 라고 한 것 자체는 네. 실제로 열기만 하면은 뭐 새벽에 하든 뭐 이거는 불법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뭐 위조 서명이라든가 뭐 실제로 서면 심의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맞습니다.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에 8시 7분 전에 심의를 열어서 정상적으로 해서 그 예산을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회했으면 그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그 시간 같아요. 시간. 네. 3월 15일 날 개최 기획을 의결을 해서 이제 어쨌든 이게 오프라인 심의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서면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메일을 통해서 서류가 갔는지 안 갔는지라든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시간도 요구를 하셨었나요? 네, 했습니다. 근데 답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녹취한 것 좀 하나 들려주세요. 네, 지금 기자님들한테 제가 오늘 이후에 고발장 전문하고 각종 녹취 자료 같은 것도 개인정보지만 그래도 이거는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녹취록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군수님의 지시 내지는 군수님도 이 사실을 어쨌든 불법행위가 있든 없든 이 과정을 군수도 알고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군도 부군수님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박지현 팀장하고도 제가 최종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날 고발장 접수하기 2, 3일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반 말단이라고는 그렇지만 예산팀의 공무원들이 이런 예산 1, 2억이나 돈 1,000만 원, 2천만 원이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124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이 행정 업무를 군수 모르게 박지원 팀장 한 건 아니죠?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뭐 알면서 여쭤보느냐라고 하는 정도고, 이거는 가설 군수가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설 군수의 방침에 의해서, 그분은 상당히 급박했습니다. 3월 그때는 여기 여론조사 상에도 봤지만 국민의힘 후보 2명하고 3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이상으로 엄청나게 거절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결국에 가설 군수가 풍력발전소를 위해서 100만 원씩 신바람 연금을 준다고 해서 여론이 좀 상당히 20만 원도 줬는데 100만 원 못 주겠느냐 이런 상황으로 해서 결국 1,100여 표 차이로 신승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설 군수는 이 매표 행위를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은 이게 어쨌든 정치인이잖아요. 네네. 분당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한전 당시에 선거 앞두고 이슈가 되면서 선거용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궁금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기까지에 있어서 아까 가구의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정당으로까지도 좀 지시가 내려왔을 거라고 보이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그때 당시에 재난지원금 주는 거에 매표행위니 포퓰리즘이니 해서 논란이 있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서 유권 해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저도 정확한 절차와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법한 절차가 아닌 편법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금 이런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이메일로 자료 다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꼭 오늘 2시간 후에 고발장 전문을 고발장 전문하고 각종 증거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